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오늘 강하게 상승 출발하며 시작했고요. 지금 1시간 사이에 상승분을 조금 줄이고는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 수는 양지수 모두 한 5대5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눈에 띄는 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권부터 20위권까지 크고 작든 모두 다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각 종목 전략 챙겨갈게요. 사용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밤사이 엔비디아 폭등 그리고 테슬라 급등 소식이 있었죠. 그 덕에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전반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GPU, HBM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은 더 HBM 모멘텀을 강하게 받는 SK 하이닉스가 탄력도가 좀 더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도 셀 업체들 중심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엔 같이 올라가는데요. 상승 탄력도로 본다면 에코프로가 압도적입니다. LNF도 일단 오늘은 빨간불을 켰고요. 네이버 어제 대표가 1조 원 투자하겠다, 생성형 AI 준비됐다라는 발언과 함께 오늘 네이버가 4% 정도 시세 내고 있고요. 그 밖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시세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자, 다만 그 외의 종목들은 상승에 동참하지 못해서 여전히 주도주이거나 아니면 테마주 내에서 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종목들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일단 AS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유진테크인데요. 일단 시장의 관심을 꽤 받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해요.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걸까 싶기도 한데 일단 차장님 말씀 주시고 흐름은 괜찮아요. 네네,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일단 메모리 업황이 돌아서는 건 확인을 해야 된다. 다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1고객사였던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주고객사로 갔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계속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뭐 높게는 780, 800달러.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와는 별개로 후공정보다는 이제 전공정 단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 쪽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개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재고가 감축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전공정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8일에 방송한 이후에 지금 매수 밴드 드렸던 데까지는 잘 하락을 했어요. 121선까지 하락을 해주고 정확하게 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중국 쪽의 상황을 보면서 전공정의 필요성도 증대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테크 살펴봤고요. 오늘 특징주 단에서는 이 종목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의료 AI 관련주들인데요. 오늘은 딥노이드를 필두로 해서 강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JLK도 뭐 공시사항도 있었고요. 지금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의료 AI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분석이 적용되는 분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매출 모멘텀이 있다 뭐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 AI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라고 권하고 싶으신지요? 이게 참 대응을 얘기를 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종목 섹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 상위 종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영업 적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시총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으로 이런 커진 시총까지 받아줄 만큼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상당 기간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대로 내려가더라도 금리가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건 어떻게 좀 신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꿈과 스토리, 성장, 희망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매매를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뭐 눌림목을 공략해 보는 뭐 그런 공부적인 접근법은 가능하겠으나 여기에서
사서 지금도 또 2배 간다, 3배 간다, 뭐 10배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일단은 기대치가 많이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응의 영역이 되겠네요. 일단 이런 류의 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투자하셔서 대응해 보시지만 지금으로부터 또 추가적인 엄청난 급등을 장담하기엔 조금 어렵다, 부담스럽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종목들 들여다봤고요.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분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돈 되는 K 에스테틱. 첫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K 의료 미용기기 쪽 종목들이요. 네. 거의 다 실적을 보면 뭐 분기 최대, 역대 최대 뭐 이런 게 달린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쪽도 덩어리 자체가 분위기가 좋아요. 맞아요. 일단은 뭐 미에 대한 수요는 꺾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미용 건강관리 이런 삶의 질에 대한 개선 이런 쪽이 점점 더 포커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일 것 같아요. 뭐 다른 쪽을 포함한다고 하면 임플란트라던가 뭐 보톡스 같은 쪽들도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포텐자 덴서티라고 하는 범용 전기 수술기가 있어요. 그리고 리니어지 이건 고강도의 집속 초음파 에너지 기기입니다. 하이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기기들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고주파와 초음파의 신제품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일본 쪽에서도 또 일본 쪽의 화장품도 잘 팔립니다만 이런 쪽들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주파 중심으로 해서 이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같이 써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동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기업의 외형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일단 K 미용하면은 굉장히 뭐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가성비예요. 그리고 장비가 나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모품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좀 좋은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이런 시술 관광을 하다 보면 네. 그게 또 데이터가 돼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맞아요. 한국에 와서 의료 관광 오시는 분들이 뭐 후기로 신비로 왔다. 네. 세계인의 미용 아버지들이 여기 다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쪽 시장이 좀 뜨겁다라는 걸 텐데 뭐 국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의 수출 모멘텀도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쪽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단순히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K라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걸 더 선호하고 가격적인 부분과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의 어떤 SNS를 통한 입소문 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점차적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비중들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주력 제품인 포텐자의 ODM이 일단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덴서티 라는 네. 이런 미국에서 FDA 510K라는 거를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시판 전에 허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북미 쪽에서는 진출 확대가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만큼 효과라던가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 진출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쪽의 고주파 이런 쪽들이 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일본까지도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수출 비중이 낮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수출 비중을 더 높여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하이로닉도 있고 루트로닉도 있고 클래시스도 있고 뭐 파마리서치도 있고요. 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시스 메디칼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네, 뭐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올해 1분기 들어와서 실적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계속 좀 증가가 되는 분위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 발표 매 분기마다 기대해 볼 것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 매출 291억에 영업이익 76억, 그리고 2분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 19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96억을 달성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나간 장비에 대해서 소모품 그리고 꾸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이제 2분기 끝났는데 3분기까지 아직 조금 남았죠. 3분기 실적은 지금 매출액은 거의 400억 정도가 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0억, 최대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4분기가 되면은 아마 매출액이 400억을 넘는 이런 속도들이 전개가 될 텐데 꾸준하게 실적 발표가 기다려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올해 흐름도 참 좋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13,000원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일단 고가 형태로 계속 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 상황도 그렇고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분명히 꺾이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6월 달에 갔었던 고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일단 눌림목 구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서 현재가 부근부터 한 11,5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5% 내외로 잡으실 때 목표가는 일단은 16,0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라인 16,000원, 그리고 지금부터 11,5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있으셨던 분들 한 번 더 흐름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반등을 줬던 종목이에요. 하나솔루션, 중국산 우회 수출 반사이익이란 타이틀 달아주셨고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중국 태양광 모듈 우회 수출 무혐의 얘기 나오면서 어제 이제 하나솔루션 이 주가가 모처럼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일단은 하락권입니다. 연속성을 띌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정말로 테마성으로 엄청 강하게 수급이 일시적으로 붙는 게 아니면 연속성을 띠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오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단 동남아시아의 우회 수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이제 하나큐셀은 말레이시아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은 무혐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작년 12월에 예비 판정을 한 기업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뉴 이스트 솔라에너지라고 있는데 여기가 추가로 포함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큐셀 그리고 즉 하나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어제는 반영이 좀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결국에 중국 쪽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화학 부분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데 중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글로벌 수요의 부진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의 석화 기업은 증설을 지속을 하고 있어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럴 때 치킨 게임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일단은 하나토탈 에너지스와 함께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라고 해요. 용어가 약간 어려운데 이게 밀도가 낮을수록 탄성도가 높아집니다. 고무처럼요. 그래서 초저밀도의 태양광 패널용 필름으로 사용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간단히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무와 플라스틱의 성질을 모두 가진 고부가의 합성수지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럿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걸 연산 10만 톤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PVC라던가 가성소다 같은 쪽들의 시황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았다라는 부분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뭐 투신권을 필두로 해서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랐는데 이런 단기적 시세보다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같이 진행해 주셨고요.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친환경인데 결국 이건 갖고 있는 사업부 내용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의 화학 쪽보다는 이런 태양광 모듈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밸류를 그동안에 높여왔던 요인이기 때문에 이쪽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화학 업황의 개선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단기간에 개선이 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 신소재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으로 결국에는 돌파구를 찾아야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 기조를 다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다만 이제 보시는 대로 지금 대규모의 모듈,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솔라우브라고 있습니다. 이걸 오히려 어려운 시황에서 생산 계획을 앞당겼어요. 그만큼 오히려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과 신소재 이런 쪽들로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한화그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중에 모듈과 웨이퍼의 스프레드도 다시 한번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그렇다면 주가 흐름을 어떻게 내다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실적 이야기와 함께 같이 풀어볼게요. 사실 올해 주가 거의 내린 격밖에 없고 맞아요. 주요 이평선은 네. 다 이탈했고요. 네. 작년 8월 말에 가격이 지금 올 수 있을까 뭐 고민될 정도로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일단은 또 이슈도 약간 있었고 했는데 정지가 된 기간 동안 맞아요. 괜찮았다가 또 시작되면서는 많이 올라갔어요. 한 57,000원 부근을 고점으로 해서 그 뒤로는 거의 내리막입니다. 네. 이 이유는 뭐 실적을 일단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분기에 영업이익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가량 실적이 감소가 되었고요. 이건 이제 3분기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전분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감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태양전지의 공급 과잉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너무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단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미국의 JA 솔라 지금 2기가와트 그리고 아디온이라고 해서 0.5기가와트가 증설을 또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아까 하나솔루션도 아까 그림 보면서 말씀드렸죠. 네. 솔라허브라는 부분을 오히려 생산 시기를 늦춘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이 치킨 게임으로 빠르게 좀 뛰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모듈 가격이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빠르게 물론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세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적의 개선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런 것들로 단기간에 짧은 트레이딩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바닥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영은 주가에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후에 투자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네. 포트의 적정 비중 어떻게 좀 많이 빠진 쪽에서 반등 나오는 쪽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을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하나솔루션 그러면 가격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조금 조정을 주다가 네. 또 밑꼬리가 살짝 달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36,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전략 그리고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5% 내외로 결정을 하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8,000원 정도를 본 이후에 태양광 업황의 개선을 추가적으로 체크하면서 가격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앞선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내용 한 번 더 복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사용관차자인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